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5일이죠. 네,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은희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어제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요즘 뭐 연말 분위기가 좀처럼 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이제 1000명이 한번 주말 동안에 넘어가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그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3단계로 가네 마네 이제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사실상 3단계로 가는 거는 아무래도 내수 경기는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각자 지금 뭐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결과가 지금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다들 마스크 쓰고 이동도 최대한 자제하고 이러시는 이런 상황에서 연말 분위기는 조금 제한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기운 내셔서 극복 좀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 간단하게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올해도 이제 많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남았어요. 거래일 수로 한 10거래일 정도 좀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일 수가 또 지나면 내년에 좀 내년 이제 시장을 대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1년, 2020년 글쎄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한 해였는데 일단 지금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 흐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장 차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주식은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내 어떤 계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성과가 좋은 분들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그 성과가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아니면 이제 금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성과들, 이제 이런 부분들 얻어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에 대한 대비만 좀 잘하면 주식에서도 충분히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항상 좀 노력하거나 아니면 진짜 좋은 어떤 멘토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는 아직 견고한데 외국인 매도는 우리가 좀 사실 좀 경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수는 계속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한 1% 정도 밀리다가 이제 회복을 했죠. 그죠? 이제 플러스까지 돌리진 못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해서 이제 플러스로 좀 돌린 상태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땡기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랐어요. 1시간도 채 안 남기는 시간에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수로 인해서 지수는 좀 땡겨졌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회복했네, 강하네, 회복했네, 강하네 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아직 견고하죠. 왜? 빠지다 올랐으니까. 세잖아요. 센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을 그동안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수 주체로서의 역할을 했던 외국인이 좀 포지션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조금 보시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11월 달 들어서 코스피를 비롯해서 뭐 코스닥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매수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한 번 이제 매도를 11월 말 정도에 좀 크게 했죠. 2조 4천억 정도. MSCI 리밸런싱. 이제 그 영향이 상당히 좀 컸다. 근데 다시 매수를 좀 보이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매도를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아직은 견고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외국인이 자기들 돈 들여서 지금 땡겨놨는데 중요한 건 자기들도 고점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 물량은. 그죠? 고점에 물량을 던져야 되는데 왜냐면 혼자 땡기고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되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 위에 비싼 가격에 물량을 좀 던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신경 안 쓰는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줄였다 싶으면은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시장의 뭐 추세가 바뀌는 건가요라는 어떤 생각은 지금 먼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좀 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경고하지만 요거는 좀 경계하자. 그래서 경계하자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예요? 리스크 관리법은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시장에 한 2,500개 종목이 있다. 근데 뭐 한 개의 종목이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은 뭐 50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폭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을 내가 잡을 가능성과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내가 많이 살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종목을 내가 수익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잡고 많이 잡아서 내가 그거를 수익을 봐야 내가 어떤 상황들이 개선될 텐데 확률적으로 크지 않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폭락하는 시장에서는 어느 이슈가 갑자기 발생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수혜주를 인지하고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종목이 많은 종목이 있지만 시장이 폭락을 해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일반적인 경우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장이 나쁠 때보다는 장이 좋을 때 수익을 당연히 크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한 10% 올랐는데 나는 한 30%에서 50% 수익 낼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또 이제 돈을 버는 것처럼 결국에는 시장보다는 더 벌고 손실은 좀 덜 보고 그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개인들은 어떻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는 조금씩 나오지만 이러다 갑자기 던져버리면 뭐야? 가장 중요한 건 주식 들고 있는 사람보다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지 그때는. 그래서 경계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 대비는 결국에는 현금 비중이겠죠. 현금 비중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아직 견고한 흐름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는 지향하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건 좋죠. 왜? 요렇게 횡보하는 시장보다는 여러분들 움직이는 시장이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더라도 올랐다 빠졌다 하는 이런 어떤 박스권의 흐름이 나왔을 때가 수익이 많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게 주식시장이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없을 거고 당연히 수익을 못 낼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떤 변동성이다 라는 거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장중에 오늘처럼 자 간단하게 좀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오늘 저점이 2735입니다. 2735면은 장중에 0.98 대략 1% 빠졌어요. 1% 그죠? 대략 1%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점이 몇 시인데 요때예요. 1시 53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뒤에는 꾸준하게 지금 회복을 해갖고 이렇게 지금 회복이 됐는데 결국에는 0.19까지 그러면 얼마? 한 0.8%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늘은 1% 빠지다가 회복이 됐잖아.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리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같은 어떤 긍정적인 상황이 반복되면은 아니면 그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면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장세가 좋고 11월 달 이후부터 시장의 어떤 흐름이 좀 좋아지고 나서 빠지다가 회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에이 또 빠지다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너무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장도 밀리지만 나는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황이 익숙해지면 당연히 그게 이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욕심이 더 생기고 배팅력이 되게 어떻게 커진단 말이에요.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진짜 큰 하락을 맞게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리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시황 써드리고 종목 추천을 해보고 리딩을 하다 보면 입장이 달라. 추천을 드리는데 누구는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수익 잘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주 여러분들 매매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관련주 아까 매수하자마자 장중에 5% 이상 수익이 또 발생이 됐었죠. 그 부분들 아니면 이제 뭐 두산표세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대형주 같은 경우 큰 수익을 이제 봤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수를 언제 했는데 이 자리에서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하고 오늘 완벽하게 이제 다 털어냈거든요. 일단 뭐 더 못 가서가 아니라 일단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렇게 지금 누군가는 똑같은 리딩이 나갔는데 수익이 난 반면 누군가는 이런 수익을 못 냈어. 그럼 그 차이는 뭔데? 입장 차이야. 입장 차이. 누구는 현금이 있고 누구는 현금이 없고, 그죠? 누구는 여력이 되고 안 되고. 왜? 혼자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도움을 받는 거지만 받는 상황에서도 그 차이가 난다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심각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이 이렇게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그냥 한 방에 뭐 4%, 5%, 한 6%, 응? 지수를 이렇게 후려치는 상황이 만약에 다시 한번 온다라고 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먹었던 걸 다시 토하거나 손실 본 거를 다시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먹었다 까먹었다 먹었다 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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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까먹어서 결국에는 손실 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변동성이 큰 건 좋지만 큰 그림에선 변동성이 큰 게 좋은 거지 장중에 이렇게, 왜냐하면 장중에 빠지면은 손절해야 되나? 근데 누군가 또 손절했을 거고 저점 매수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확률상 희박하죠. 확률상 이제 희박하다,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어요. 어찌됐건 요런 오늘 같은 장세는 결국 개인들이 원하는 장세는 결코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뭐 뉴욕 증시보다는 상당히 조금 강한 모습들이 이어가고 있고 좋은 흐름인 건 분명한데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외국인이 사던 걸 우리가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사던 걸 지금 어떻게 해요? 팔고 있잖아. 자,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지금 뭐 10월 달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사나 싶더니 다시 팔았죠. 근데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사면서 시장을 땡겼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시장 외국인이 팔고 있죠, 여러분들. 분명하죠.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까지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아요. 이러다가 어느 정도 많이 팔아다 싶으면 한 방에 집어 던질 수 있고 그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기회를 여러분들 잡으려면 우리가 무슨 기회예요?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겠지, 그죠?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이제 잡기 위해선 내가 뭐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 현금입니다라고 보는 게 반드시 유리하다는 아니고 100% 현금이 반드시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내가 저점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너무 올라갈 때, 너무 빠질 때 우리가 현금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비싼 가격에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추이를 관찰하는 게 마음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장 뭐 간단하게 봤고 요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봤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2021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내년에도 전체적인 어떤 큰 틀을 우리가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상반기는 좋을 건데 하반기는 애매하다예요. 사실상. 왜? 올해 주식시장이 사실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신고가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신고가 흐름에서 얼마만큼 더 갈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조정은 과연 언제쯤 나올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건데 누구도 예상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누구도 예상하기 쉽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어떤 시황방송 보시면 박스권이 지난번에 나타났고 박스권이 뚫리면 원래 급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 상승 파동은 너무 짧았다 그랬죠, 여기서. 그러면서 그냥 이걸 하나의 박스로 보시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돌파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방향성이 다른 건 아니고 예상한 대로 역시나 급등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급등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을 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지금 2011년 12, 3, 4, 5, 6
지금 6년이에요, 6년. 조금 더 연장돼서 본다면 올해 초까지고, 사실상. 왜? 그 저점이 훼손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박스권 저점 자리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6년에서 길게 보면은, 9년까지의 어떤 횡보 기간을 이제 뚫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더 열려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밸류상으로도, 그러니까 가치죠. 가격으로 본다면 비싼 건 아니에요. 누가? 삼성전자가 일단. 삼성전자가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나올 때 그거를 이제 못 버티니까, 그죠? 변동성이 나올 때 그거를 이제 못 버티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데, 자, 일단 제가 보는 뷰는 오히려 이제 내년 초에 조금 밀릴 가능성은 저는 좀 열어두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요렇게 박스권 만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고점은요, 고점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3천인데 3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3천 간다, 3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합니다. 3천 가는 게 100% 확실하면 삼성전자 몰빵하는 게 제일 좋아. 아니면 증권주 몰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분명한 건 증권주는 주도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목에 몰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항상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3천 라인이라 해봐도 지금 한 10% 정도? 10% 정도 더 간다고 해봐야 뭐 대형주 기준에서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50에서 그 이상까지도. 근데 이제 평균치로 내보면 이제 이 정도 어떤 상승률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소형주는 더 많이 탄력이 이제 좀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주도주는 좀 더 가겠지. 근데 이제 주도주가 아닌 애들은 최소 지수만큼 움직이거나 그것보다 이제 못하겠죠. 자,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요 부분들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도 물론 중요한데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대신 업종으로 봤을 때 그 업종에 여러분들 갈 수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지금부터 볼게요. 자, 지금 일단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좀 당선이 됐고, 문 대통령도 바이든의 축하선을 이제 축하선을 이제 보낸 거죠. 축하한다.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진행을 좀 시켰고, 1월 20일에 여러분들 취임식이에요. 1월 20일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바이든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 인물이고 민주당 어떤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트럼프랑은 사실상 굉장히 조금 반대편에 있는 정책들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지금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 포인트는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아직까지는 쓰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래?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 잡음.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 가나 정치인들이 다 비슷합니다. 정치인들이 다 비슷한데, 자,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부양책에 대한 어떤 예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내년 그러니까 취임식 즈음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어찌됐건 확실한 건 부양책은 진행이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이제 그 규모가 뭐 1조 달러냐 아니면 2조 달러냐 그 이상이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보면 다른 그림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전체 국민이 강한 찬성,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러니까 건설 투자 많이 하면은 MB 때 그런 이야기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국가든지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한 찬성, 결국에는 찬성이네. 찬성이 얼마? 70%예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서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70%라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민주당 지지자든 공화당 지지자든 상관없어요.
정당 지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난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프라 투자는 여러분들 이 부분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부양책이 왜 나와야 돼? 코로나 시국에서 왜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자영업자 어렵잖아. 그죠? 그럼 자영업자를 위한 어떤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 또한 이제 부양책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코로나 상황이 지금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은 진행 중이다. 오히려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들이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더 삶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왜? 그냥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결국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은 버티지만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돈만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럼 돈만 쓰다가 어떻게? 파업하게 냅둬요? 그냥? 파산하게? 파산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부양책은 지금 사용이 될 건데, 부양책은 이제 사용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그 상당히 지금 건설 경기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자, 지금 보시면은 미국 GDP 대비 공공건설 지출 비중이 어떻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건설 쪽에 쓰는 돈이 점점점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인프라도 어떻게 노후 연수가 급증하고 있어. 그러니까 투자는 줄어들고 연수는 오래 가서 뭐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지. 그죠? 아파트 뭐 재건축하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결국은 오래된 거는 여러분들 새 것들이 이제 바꾸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앞서서 이제 나서서 뭔가 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해 갖고 시행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양책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부양책이 지금 진행이 된다면 그 규모를 봐야겠지만 결국 그 부양책의 덕을 보는 게 지금 가장 크게 보시면 뭐 전기 배터리, 뭐 고속도로 인프라,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이제 발표한 게 이제 민주당이고 바이든은 뭐예요? 10년간 1조 3천억 달러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 하면은 신재생이고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 인프라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계속 견제 쪽으로 간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산업, 뭐 스마트 시티, 전기 배터리, ESS 이런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답이 나오나요? 어려웠던 경기를 지금 투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데 뭐가 생겨? 수요가 생기잖아. 그래서 수요가 생기니까 여기서 쓰이는 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뭐 철강, 금속, 그 다음에 화학 제품, 그죠?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이겠지. 그러니까 금속 관련주, 철강 관련주, 화학 관련주,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섹터, 뭐 산업재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폭넓게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비력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로 보시면 2021년도에는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게 여러분들 상품 관련주는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봐요. 상품 관련주. 제가 오늘 1시간에 요거를 지금 다 이야기 드리기 조금 어려워요. 왜?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 근데 이제 요 시간에 모든 걸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림 자체는 이런 부양책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시중에는 굉장히 대량의 어떤 유동성이 좀 많이 풀렸는데 요거 한번 잠깐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상 최대, 역대 최고,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자본이 많이 풀렸습니다.
시중에는 더 많은 자본이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투자처를 찾으려고 떠도는 부동자금도 굉장히 좀 많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져야 되는 게 일단 정상인데, 중요한 건 이 돈이 돌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그게 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게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만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품 가격만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품 가격도 같이 뭔가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요즘에는 보기 힘든 장면인데, 예전에 이제 2000년도 초중반 후반까지는 중요한 게, 시장이 올라가다가 크게 빠지면 여러분들 왜 빠져?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금 상승률은 5%인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10%다. 그러면 뭐야? 이거는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임금은 5%밖에 안 올랐는데 라면 값이 10% 오르면 옛날보다 라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야, 나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는 악재였어요. 언제?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질 때. 요즘에 근데 그런 상황들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 상황도 어렵고, 그 다음에 돈은 많이 풀려 있지만 돈이 전체적으로 지금 곳곳에 지금 스며들고 있지 못한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구리값이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지금 구리값이 그냥 쉽게 설명하면 5,000달러가 얼마? 7,700달러 됐어.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50% 올랐네, 50%. 50%가 넘게 올랐네. 그죠? 5,000달러에서 얼마? 7,500 됐으니까. 근데 구리값이 많이 오른다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물론 있거든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너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금속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는 이 금속 관련된 애가 당연히 수혜를 보겠지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물가만 올라가. 그럼 어떻게 구매력이 약화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유가도 지금 뭐 마이너스 30달러까지 움직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주식시장의 화랑,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상품 가격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움직이거든. 근데 저는 이 상품 가격을 물론 상품 관련주를 무조건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직 집중이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지금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년도도 사실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사실상 성장주보다는 어떤 가치주, 이런 어떤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강했던 게 일반적이죠.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 뭐 클린턴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동안에 뭐 테슬라 많이 올랐죠, 애플 많이 올랐죠, 뭐 아마존, 뭐 구글 이런 애들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좀 비싼데, 비싼 측면이 물론 산업이 성장한 측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금의 흐름이 워낙 이제 이런 어떤 상품 가격도 그동안 많이 못 가고 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간 부분들도 굉장히 좀 크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 흐름이 굉장히 어떻게 탄력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왜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도 여기서도 보시면 제 뒤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올라가지, 또 급락 나오지만 급격히 올라가죠. 이렇게 탄력이 이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질질질질 흘러내리죠. 조금 올라가다 또 질질질질 흘러내려요. 근데 반등 사이즈가 어떻게 굉장히 크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코로나 시국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된다, 아니면 진짜 백신 효과가 나와서 확진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경기가 좋아질 만한 명분은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더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소비가 많아지면 화장품 뭘로 만들어? 옷은 뭘로 만들어? 다 화학 제품이에요. 자동차 뭘로 만들어? 금속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이런 섹터, 금속 관련,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섹터는 무조건 잘 봐야 된다.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 우리나라를 그러면 대표하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
뭐 구리 하면은 풍산인데 요거 그냥 간단하게 메모장에 적고 1분 후에 여러분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게 근데 사실상 산업이 뭐 하는 거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H형강, 뭐 강판, 아니면 뭐 선제, 봉형강 이런 거 만드는 애들 따라 조금 달라요. 사실상 그걸로 되게 세부적으로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그러면 탑픽으로 보는 게 뭐냐, 철강 구리가 저는 탑픽인 것 같아요. 구리는 2차 전지에도 여러분들 많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전기차 만들 때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구리가 많이 쓰이고요. 경기 뭐 IT 제품이라든지 건설 경기가 화랑이면은 구리가 또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리 철강은 무조건 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철강 제품이 약간 공급이 어떻게 과잉에서 이제 서서히 조금 균형을 좀 맞춰져 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요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좀 보자 말씀을 드리고, 일단 1분 내용은 요 정도까지 마치고요. 요거 이제 2021년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분 내용은 요 정도 마치고 두 번째 내용 좀 이야기 드릴게요.